오늘의 주제입니다. 한 달 만에 되찾은 코스피 2000 지켜낼 수 있을까? 자, 2000선 회복했습니다. 지수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파동, 기조적 상승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주식시장은 싸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바닥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퀀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을 보게 되면은 한 0.83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0.83배 수준은 지난 2019년도 1, 4분기 자본 총계 1,525조 원에서 그다음에 8월 중에 저점을 찍었던 1,891포인트라는 그런 그 시점에서의 시가총액 이게 1,27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것을 나눠보면은 0.8347로 해가지고 무한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83 정도의 그런 주당 순자산 비율은 언제 왔었던 비율이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 0.82 최저 찍었을 때가 0.8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지수 1891포인트를 찍고 올라온 이 2000포인트는 여전히 주가의 그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오랜 기간들의 흐름들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이 월봉상에서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월봉상에. 그래서 이 월봉상의 60개월 이동평균선은 우리나라 경제와 코스피의 어떤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는 그러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상의 60개월 이동평균선을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지지를 하면서 주가지수는 상승을 하거나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데 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을 깼을 때가 언제가 있었냐면 2008년 리먼 사태하고 또 98년도의 IMF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 요 흐름들 2015, 16에 이 외국인 펀드 청산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이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과거의 사례가 꼭 앞에 미래에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20년, 30년간의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이렇게 60개월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향 이탈했을 때는 주가의 저점이 나왔었다. 즉 지나간 다음에 보게 되면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하는 구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 온갖 악재가 저점 구간에서는 많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 달에 악재가 거의 다 쏟아졌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회복돼 있는 이 코스피 2000선이라는 이 대목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셔도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다소 조그만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1890포인트라는 그 저점 때는 웬만하면 깨지기 어려운 그런 저점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큰 전략을 가지고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윤준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우신 파트너는 대한민국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PBR 0.83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박윤진 파트너도 되게 그렇게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에 쏟아졌던 그 1890짜리 거기는 정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점은 시장이 찍었다라고 보지만 사실 상승으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하고 최근에 며칠간 상승 9월 달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흐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약간
시장이 좀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은 들지만 8월 달까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MSCI 리밸런싱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끝났고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리밸런싱이 11월에 한 번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11월장이 조금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저점은 찍었으나 막 위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 박스권. 이 박스권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 시장에 큰 수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때 들어오면 확실히 돌아 나갈 것이다. 그 전에는 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윤진 파트너께서는 뭐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전 파트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상승한 이유를 보면 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됐다든지 또 한일 무역 완화 갈등이 좀 완화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그 송환법이 이제 철회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무기한 좀 연기가 됐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주가를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그 정치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펀더멘탈 기조로 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기조적인 상승이 아니고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두 번째 이제 환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기술적 국제 유가거든요.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미국도 조만간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220원 정도 돌파하면서 1,25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문제인데 국제 유가도 기조적으로 보면 지금 45달러에서 65달러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랠리를 펼치려면 유가가 이제 75달러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적인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박윤진 파트너, 김병준 파트너,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거는 명확합니다. 네. 펀더멘탈의 개선이 수반 안 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정치공학적 이슈가 긍정적으로 이제 호전되면서 지금 반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데 네. 김우신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 하나 보면서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네, 화면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만들어 좀 봤는데요. 그림 하나를 좀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그림을 준비를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0개월, 이 월봉인데요. 60개월 이동평균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개월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역시 바닥권을 찍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이 봉의 개수가 417개,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뭐 30년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바닥 찍고서 올라가는데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MF 시절이었습니다. IMF 시절에는 1년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붕괴됐던 시절,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의 25%까지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고 또 안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2000년, 2001년도에 IT법을 무너졌을 때가 역시 60일 이동평균선 이탈되고 나서 주가는 바닥이었었고요. 카드 사태 나왔던 2003년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60개월 이동평균선 이탈되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오는 시발점. 여기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 때도 역시 60개월 이동평균선 나오고 나서 이탈되고 나서 주가의 상승 시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주가의 단순한 그런 이 평균값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월봉상에서 나오는 60개월 이동평균선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는 국가의 이 중장기적인 경제 발전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이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이 중장기적인 이렇게 만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뒤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익성장 지표인 ROE가 지금 현재적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들은 항상 바닥권을 형성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아 그때 김우신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바로 바닥이었구나. 그때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거나 또는 그때 주식을 담았던 것이 정말 옳은 판단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날이 조만간 확인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기술적인 또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2019년 5월달에 코스피 증시가 60개월 이평을 이탈했고 그때 이후로 60개월 이평 위로 치고 못 나가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120개월 밑에까지 있는데 현재 지수는 2004포인트, 2004.75포인트고 60개월 이평은 2143.23포인트인데 솔직히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더도덜도 말고 60개월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만 반등해도 고마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60개월 이평선 돌파 혹은 진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돌파나 진입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근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제가 지금 2019년 9월 5일 날 나와가지고 내일 당장 60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다가올 수 있는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말로 다가가는 흐름들인데요. 자 일단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슈퍼 예산 지금 편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예산이 물론 복지 쪽으로도 많이 흘러갑니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예산 집행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 되면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수해 볼 수 있는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지금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새해가 되면 기대감들이 나름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지금 이제 9월이죠. 10, 11, 12. 3개월 뒤면은 연말이고 내년 1월 정도면은 또 신년 효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과거에 그런 흘러왔던 흐름이라든지 현재 정부의 집행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봤던 그런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로 반은 어떤 그 전망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뭐 박스권의 흐름들을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지금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분명히 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만에 하나 제 전망이 틀려서 60개월 이동평균선으로 못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그런 일은 결단코 안 왔으면 좋겠고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진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2,900억을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섹터는 누가 봐도 전기전자 업종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의 이 주도력 앞으로 지속될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전기전자 섹터를 하면요, 사실은 우리 IT 업종에서는 우리가 이 코스피에서는요, 사실 지수가 가려면 코스피 지수가 가려면 무조건 IT 섹터에서 달려주지 않으면 들고 뛰어야 돼요. IT 섹터 자체가 들고 뛰어야 우리 시장이 갑니다. 자, 근데 코스닥 시장은요,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 만약에 지수가 가려면 들고 뛰어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 그건 바로 BT죠. 바이오 쪽인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도 최근에 보면 BT 쪽보다는 이제 IT 쪽도 같이 이제 여기 편승이 나온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모든 섹터들, 이 IT 섹터가 완전히 들고 뛰기에는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해 2.4 목표도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기술적인 자리를 좀 놓고 이렇게 보자 보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자리가 그 60개월 선 자리를 보니까 과거에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보면은 2010년도에 왜 차화정이 갔던
어떤 차화정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가 뛰었던 그 자리 있죠. 예. 그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장기적인 매물벽으로 이제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쉽게 넘기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김윤희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정도는 뭐 박스권을 갖는다. 저는 일단 지금은 예단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셔도 시장을 그때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실무 협상이 9월 중으로 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고위급 협상이 10월 초에 전개되고 또 미중 무역 협상 결과도 다 확인해야 되고 경제 지표 호전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자, 그럼 김병 전 파트너에게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IT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코스피 대표 IT주 사셨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산 종목이 딱 세 종목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 세 종목에 대한 김병 전 파트너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좋게 보고 계신지 나쁘게 보고 계신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예. 뭐 SK하이닉스, 예. 삼성전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 딱 급등을 하더라고. 삼성전기가 딱 급등하는 순간 누구를 딱 생각했는가 하면 예. 저는 이제 김우신 파트너. 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삼성전기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딱 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그 IT 업종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기 네. 굉장히 좀 편중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매수 순위 1, 2, 3위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 지수를 견인한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한 3.5% 크게 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 3.5%면 뭐 거의 상한가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한 3.7% 오르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이제 한 5.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도체 업황은 사실 실제적으로 다시 이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미중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한일 무역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이제 그 상반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부분의 어떤 그 정권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전기 전자 업종은 어떤 수급 실적보다는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오른 것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윤진 파트너에게도 질문할게요. 자, IT주 지금 수급발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박윤진 파트너도 어떻게 뭐 같은 생각이세요? 이제 수급으로 보면 우리가 매수 수급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매수 수급도 여러 가지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큰 손 말씀하시는 이제 김 대표님 수급 부서 워낙 두 분이 잘하시니까. 네, 예. 하는데요. 저는 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는요, 그동안 공매도의 대명사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은 공매도 쇼커버링 부분이 분명히 이건 탄력을 주고 있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들을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참 쇼커버링이 나옵니다. 일단 나오고 나서 보면은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거기서 또 공매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 시장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올라갔다가도 또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탁구공을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한 번에 멈추지 않고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지금 랠리가 지금 되고 있다. 그 구간 안에서 재미있죠. 공매도한테 참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 박스가 나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단에서 때리고 밑에서 쇼커버링하고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정말 외국인들이 너브콜이 있어야 우리 시장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는지 그게 오는지 우리 그때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김우신 파트너에게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이제 저번 주에 제시해 주셨고 그 삼성전기가 이번 주에 아주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네.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한 수급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은 MLCC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기술적 상승을 위한 어떤 시작점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기조적인 상승이다 또는 어떤 수급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딱 하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쇼크버링 왜 들어오겠습니까?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LCC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즉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삼성전기가 84,000원대가 저점, 쌍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찍고 밸류에이션의 저점을 찍어서 일단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이제 좀 미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라면 그 다음에 기조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서 지금 예상하는 전망처럼 MLCC와 관련돼 있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면 그것이 실적으로 보여지면 아마 기조적인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의 기조적인 흐름들은 그 실적이 보여지는 올 4분기 실적이 나와주는 그 시점 그렇다면 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연말 연초 정도 되면은 삼성전기가 기조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보게 된다면 일단은 저점은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